지난 15일, 우리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8년간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등 조작을 해온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 조작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국내 총생산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갑자기 난데없이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GDP 조작 사건과 일본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성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질 임금 상승률을 조사해본 결과 마이너스 0.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발표한 것은 마이너스 0.05%로 하락률을 약 10배나 감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베 정부가 상대적으로 임금 조건이 좋은 큰 규모의 기업 비중을 높여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2.4%로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속출한다는 소식 속에서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웠기 때문에 이 같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벌써 뉴스나 인터넷, 유튜브까지 떠들썩했을 것이 분명한데요. 이상한 것은 일본의 인터넷 포털이나 유튜브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귀신같이 관련 기사들이 터져나오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있던 한국을 싸잡아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다음은 일본에서 17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타이틀은 한국 1인당 GDP로 6년 후에 일본을 넘는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전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GDP 조작으로 시끄러운 이때 굳이 가만히 있는 한국을 붙여 기사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년 후에는 일본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이 아닌 일본 측의 전망이기 때문에 눈길을 끈다. 일본 행정의 디지털화가 늦어 노동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현재 일본 1인당 GDP는 39,890달러로 한국에 대해 25%, 대만에 대해서는 42%로 높다. 하지만 한국 1인당 GDP는 연 6%, 대만은 연 8.4%가 늘어난 반면 일본 성장률은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33년경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말 예측에서 미국 중간 역전이 빠르면 2028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았지만 그 시기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규제와 장기적인 인구 감소로 2050년경에는 미국 경제력이 중국을 재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떠신가요? 아무리 봐도 지금 시기에 한국을 엮어 타이틀을 써내고 내용에는 일본의 조작 내용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예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2050년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상황의 논점을 흐리기 위한 기사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상대로 댓글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정신승리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지금 자신들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가관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풍성해지고 있는데 왜 빚은 거액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가계채무는 GDP당 세계 제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입이 많다면 부채는 필요 없는 것인데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네요. 여러모로 조작이 의심되네요. 일본 출생률은 1.34인데 한국의 올해 출생률은 0.7대입니다. 내년에는 0.6대로 예상되죠. 총액 21조엔을 투입해왔지만 저출산 대책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2750년에는 나라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요. 한국은 실업률도 대단하죠. 일본의 동년대 실업률의 약 2배예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취업은 극히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반대로 다른 직장은 격렬한 인적 자원 부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낮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가계부채도 크고 일본에 취업을 요구하는 한국에서 일부 생산성이 오른다고 해도 중요한 노동인구 부족하에서 어떻게 GDP가 오를 수 있는 거죠? 일본에 여러 경제연구소가 있지만 이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예상은 벗어날 것입니다. 확실히 일본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도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GDP를 넘어 온 국민은 비투성이이고 나라도 달러와 부채가 많아 원화가 되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합계 출생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한 속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GDP는 일본과 계산 방법이 달라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의 생산한 활동도 포함하고 있잖아. 자신의 수입이나 저금 상황도 모르고 빚으로 쇼핑을 하면 GDP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은 악질 미디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도한다. 그 때문에 지금 모두가 저금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보기 좋게 빚을 내고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미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한국이 좋아서 마음대로 내놓은 예측이 아닙니다. 일본의 믿을 만한 곳에서 내놓은 예측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을 비판하는 코멘트만 많네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일본인들이 가장 한심하네요. 어떻게든 안 좋은 자료를 끌고 와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에도 모자른 판국의 다른 나라와 엮는 기사만 줄줄이 쏟아내고 거기에는 또 알량한 자존심을 챙겨보겠다고 줄줄이 다른 나라를 욕하는 댓글만 다는 상황이 정말 우습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댓글처럼 정신을 차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제대로 정신승리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조차 한국을 엮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나라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 명리씨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